이번 시간에는 인제스트 세팅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 그 옵션 쪽에 보게 되면 바로 인제스트 세팅 부분이 있죠. 바로 이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을 때 생성이 되어 있는 그 프로젝트 안쪽에 편집에 사용할 어떤 비디오 클립을 임포트를 해주게 되면 동시에 그 원본을 복사를 해주거나 아니면 별도의 파일로 바꿔주거나 또는 동시에 프록시 파일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인제스트 세팅 기능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죠. 일단은 먼저 이 카피 방식부터 설명을 해보죠. 일단 현재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같이 F 드라이브 이 위치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다음같이 거렌팜이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생성을 해놓고 이 폴더를 선택을 해놓겠습니다. 생성된 프로젝트 이름은 거렌팜 에디트 v01 그리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크래치 디스크 방식은 모두 same as 프로젝트 방식으로 선택을 해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제스트 세팅 값을 다음같이 인제스트 기능을 체크를 해놓고 카피 방식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생성이 되어 있는 어떤 그 프로젝트 안쪽에 편집에 사용할 비디오 클립을 임포트를 해주게 되면 동시에 그 임포트와 동시에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 안쪽으로 해당 비디오 파일을 복사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때 복사를 했을 때 복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그 정보값인 MD5 정보를 같이 만들어서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MD5 정보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이 without verification 방식으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디폴트로 되어 있는 MD5를 동시에 만들어내면서 복사가 되도록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사가 되는 경로는 만들어지는 그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같은 경로로 선택을 해 놓겠습니다. 만약에 그 별도의 경로로 따로 지정을 하고 싶다면 choose location 기능을 사용해서 별도의 경로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계정, 인터넷상의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서버 쪽으로 파일을 복사를 시켜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same as 프로젝트로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 놓죠. 인제스트 방식은 카피로 해서 OK. 이 상태에서 그 편집에 사용할 비디오 클립을 임포트를 해줍니다. 저는 지금 이 임포트를 위해서 다음같이 F 드라이브 프리미어 프로 2021 프로젝트 파트 3 002 클립 안쪽에 바로 4K라는 폴더 하위에 미리 그 작업에 사용할 비디오 파일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연습 삼아서 그 몇 개의 파일만 또 선택을 해서 임포트를 해보죠. 이 4개의 비디오 파일만 선택을 해놓고 열기. 그럼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가 실행이 되죠. 실행과 동시에 바로 인제스트 사전 설정 방식인 카피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해당 파일을 이렇게 복사를 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 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해서 해당 F 드라이브에 바로 거렌팜 프로젝트 폴더를 열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임포트를 했었던 이 4개의 파일이 고스란히 복사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같이 인제스트 방식을 카피로 두게 되면 임포트와 동시에 그 파일을 해당 프로젝트 경로로 이렇게 복사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편집에 사용하는 그 비디오 파일을 임포트와 동시에 특정 프로젝트 경로로 따로 지정을 해서 별도로 따로 복사를 시키고 싶다. 복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인제스트 방식을 카피로 둬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 인제스트 방식을 트랜스코딩으로 적용을 해보죠. 현재 그 열려있는 프로젝트는 일단 클로즈 프로젝트를 해서 닫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뉴 프로젝트 같은 경로에
거렌 팜 에디트 v02로 해서 스크래치 디스크 설정은 same as 프로젝트 ingest 세팅 방식은 바로 이번에는 트랜스코드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트랜스코드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어떤 비디오 파일을 임포트를 해주게 되면 임포트가 되는 그 비디오 파일을 별도의 포맷으로 따로 컨버팅을 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때 어떤 파일로 컨버팅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프리셋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편집 작업을 위해서는 애플 프로레스라든가 DNX HD 또 시네폰 같은 이런 코덱을 사용해서 바꿔주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포맷이 있는데 좀 가볍게, 화질은 좀 다소 떨어지겠지만은 좀 가볍게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H264 하이 비트레이트라든가 아니면은 애플 프로레스 422 LT 방식을 사용해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변환되는 파일이 그 담기는 위치는 역시 그 현재 이 프로젝트에 지정되어 있는 경로를 똑같이 사용할 거라면 same as 프로젝트로 선택을 해줍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이 경로를 바로 이 choose location 기능을 사용해서 별도의 경로로 따로 지정을 해 놓죠. 역시 이제 이 경로를 지정해 줄 때도 똑같은 거렌 팜 프로젝트 하위에 바로 이같이 트랜스코딩이라는 폴더를 따로 생성을 해 놓고 이 폴더 하위에 바뀌도록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폴더 선택. 그러면 이제 이같이 이 프로젝트가 이제 생성이 되면은 어떤 편집에 사용할 비디오 클립을 임포트를 해주게 되면 임포트가 되는 그 파일이 즉시 지정되어 있는 이 프리셋 포맷 타입에 따라서 파일이 컨버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역시 이제 그 편집에 사용할 비디오 클립을 임포트를 해놓죠. 한 4개의 비디오 클립만 임포트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가 이제 임포트와 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그 파일을 바로 선택한 아까 제가 그 선택했던 프로레스 422 LT 방식으로 파일을 바꿔서 만들어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당 파일을 별도의 파일로 따로 컨버팅을 해주게 됩니다. 컨버팅이 되는 이제 그 경로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지정했었던 거렌 팜 프로젝트 하위에 트랜스코딩이라는 경로 안쪽에 배치가 된다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네. 역시 이제 그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해당 경로로 이동해서 보게 되면 아까 그 트랜스코딩 폴더를 생성했었죠. 그 폴더 하위에 보게 되면 이같이 MOV 확장자를 갖고 있는 비디오 파일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해당 비디오 파일이 갖고 있는 그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보게 되면 원본 비디오가 갖고 있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하고 일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똑같은 해상도, 똑같은 프레임 레이트, 또 만약에 오디오 상태를 갖고 있다면 똑같은 오디오 구조로 역시 바뀌게 됩니다. 이같이 이제 이 트랜스코딩 방식을 사용해서 임포트가 되어 있는 비디오 파일을 별도의 비디오 파일로 따로 컨버팅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이제 그 확장자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원본 비디오 클립은 MP4 확장자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H264 기반의 비디오 파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미디어 인코드에 의해서 모든 인제스트 과정이 다 끝나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그 MP4 파일이 MOV 애플 프로레스 422 파일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칼럼에서는 이제 그 코덱 정보가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메타데이터 디스플레이, 리스트 상에서 코덱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여기서 비디오 코덱을 체크를 해서 OK를 해주게 되면 바로 컬럼에서 비디오 코덱이 나타나게 되죠. 해당 비디오 코덱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네, 바로 애플 프로레스 422 파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보게 되면 이같이 각각 mp4 파일이 애플 프로레스 파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트랜스코딩이 됐으니까 트랜스코딩이 되어 있는 파일을 사용을 해서 앞으로의 모든 편집 작업에 이용해 주게 되죠. 지금같이 이제 약간 좀 가볍게 작업할 때는 포트2 LT 같은 좀 화질이 떨어지는 이 코덱 방식을 사용을 해주게 되지만은 조금이라도 이제 화질을 좀 살려서 높은 품질 상태로 파일을 바꿔놓고 작업을 하고 싶다면 아까 인제스트 설정 상태에서 변환되는 이 포맷 타입을 LT가 아닌 보통 일반적인 포트2 방식이라든가 별도의 프리셋을 만들어 놓고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당 프로젝트는 클로즈 프로젝트, 다시 뉴 프로젝트, 바로 인제스트 설정 상태에서 트랜스코드로 했을 때 지금같이 좀 화질이 떨어지는 방식 대신에 조금이라도 화질을 좀 좋게 하고 싶다면은 애플 프로레스 포트2로 선택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인제스트 프리셋을 따로 등록을 시켜서 바꿔주셔도 됩니다. 새로운 타입의 이 트랜스코드 인제스트 사전 설정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생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사전 설정 브라우저 부분이 있죠. 이 중에서 바로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바로 인제스트 사전 설정 만들기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사용해서 다음같이 생성을 해줍니다. 사전 설정 이름은 그냥 my 프로레스 코덱 타입 1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이제 이 사전 설정을 통해서 파일을 이제 트랜스코딩 바꿔주도록 하는데 바로 대상의 파일 코드 변환을 체크를 해 놓고 그 형식을 퀵타임 그리고 사전 설정 이 방식을 여러분들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어떤 비디오 코덱을 선택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제 조금이라도 나은 화질이 필요하다면 바로 애플 프로레스 코덱 중에서 애플 프로레스 포트2 또는 포트2 HQ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높은 화질이 필요해서 444 계열의 코덱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어떤 방송 작업에 적합한 품질을 보여주는 포트2 또는 포트2 HQ 방식으로 선택을 해 놓겠습니다. 애플 프로레스 포트2 HQ. 그러면 이제 어떤 비디오 파일을 임포트를 해주게 되면 임포트가 되는 그 파일을 자동적으로 애플 프로레스 포트2 HQ 방식으로 파일을 바꿔서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기왕에 하는 걸 이 파일을 바꿔줄 때 동시에 이름을 바꿔서 변환이 되도록 해놓죠. 여기서 파일 이름 바꾸기에서 새 사전 설정 새롭게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사용해서 기존의 파일 이름 대신에 다시 새로운 사용자 정의 텍스트가 뒤쪽에 붙도록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레스 포트2로 이렇게 지정해 놓죠. 프로레스 포트2 HQ라는 이름으로 붙도록 해 놓겠습니다. 현재 파일 이름 바꾸기 설정 값을 저장 기능을 통해서 사전 설정을 저장을 해 놓죠. rename type 1이라고 해서 지정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파일을 바꿨을 때 파일이 바뀌어서 파일이 이제 저장이 되는 별도의 대상 경로를 따로 지정을 해줍니다. 위치 찾아보기를 통해서 역시 이미 어떤 경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이제 지금 만들어질 프로젝트 폴더 하위에 다시 이제 트랜스코딩 언더바 002라는 폴더를 하나 선택을 해 놓고 폴더 선택 바로 이 상태로 해서 사전 설정을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확인. 그럼 이제 이같이
My ProRes Codec Type 1이라는 새로운 사전 설정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이제 이 사전 설정을 실제로 그 저장이 되어 있는 경로를 찾도록 해줍니다. 해당 사전 설정을 선택해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사전 설정 파일 표시 기능을 사용해서 실제 이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경로를 찾아주도록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그 똑같은 파일 이름이 그대로 확장자가 EPR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저장이 되어 있는 경로, 이 경로를 그대로 Ctrl C 카피를 해놓고 이제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 생성에서 인제스트 세팅은 트랜스코드, 바로 새로운 인제스트 설정을 추가를 해줍니다. add ingest preset 기능을 사용해서 바로 Ctrl V 엔터. 그러면 이제 그 해당 경로로 이동을 해서 아까 제가 미디어 인크도를 통해서 추가를 했었던 사전 설정 파일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해당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 그럼 이제 이같이 이 프리셋 쪽에 보게 되면 My ProRes Codec Type 1이라는 새로운 프리셋이 하나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프리셋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어떤 비디오 파일을 임포트를 해주게 되면 그 파일은 Quality Back Apple ProRes Port2 HQ라는 이 코덱 타입을 사용해서 파일을 바꿔주게 될 겁니다. 네, 바뀐 파일이 그 저장이 되는 경로를 따로 지정을 해놓죠. Primary Destination 설정 값을 Choose Location 기능을 사용해서 다음같이 F드라이브, 지금 프로젝트가 저장이 되고 있는 거렌팜 프로젝트 하위에 다음같이 ProRes Port2 HQ라는 폴더를 생성을 해놓겠습니다. 이 폴더를 선택을 해놓죠. 이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거렌팜 에디트 03으로 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이제 그 어떤 비디오 파일을 임포트를 해주죠. 네, 편집에 사용되는 비디오 클립을 몇 개를 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 4개의 비디오 파일을 선택해 놓고 임포트. 그러면은 임포트와 동시에 이제 어떻게 되죠? 네, 바로 제가 아까 지정했었던 그 사전 설정에 따라서 해당 비디오 파일을 mp4 파일을 애플 ProRes Port2 HQ 파일로 바꿔서 컨버팅을 해서 만들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컨버팅이 되는 파일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변환되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게 되겠죠. 파일을 변환시킬 때 바로 이제 조금이라도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같이 그래픽 가속이 가능한 타입으로 지정해서 바꿔놓을 수 있게 됩니다. 파일 변환 과정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로 이제 이동해서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죠? 제가 처음에 임포트를 했을 당시에 그 파일은 mp4 확장자를 갖고 있었죠. 하지만 사전 설정에 따라서 그 mp4 파일을 애플 ProRes Port2 파일로 바꿔주게 되고,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사전 설정을 만들 때 원본 파일 이름 뒤쪽에 애플 ProRes Port2 HQ라는 이 문자열이 붙도록 이름을 바꾸도록 지정을 했었죠. 그에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이 바뀐 파일을 어떤 코덱 타입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비디오 코덱 체크 보게 되면 이같이 애플 ProRes Port2 HQ 코덱으로 변환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같이 이 원본 비디오 파일을 좀 더 이제 퀄리티가 향상되고 좀 더 안정적으로 편집이 가능한 코덱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 이 편집을 할 때 연산 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리는 어떤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영상들이 있겠죠. H264라든가 H265 코덱 기반의 어떤 파일들은
상당히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포맷들입니다. 자, 이런 포맷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컴퓨터의 성능을 그대로 사용해서 역시 편집을 할 수도 있긴 하는데, 편집이 되는 그 러닝 타임이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연산 보호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같이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파일을 조금이라도 압축이 덜 되어 있는 포맷으로 바꿔서 작업을 할 때 이같이 애플 프로레스 계열의 코덱을 사용해서 파일을 바꿔서 작업을 해주게 되면 조금이라도 나은 성능으로 편집 작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그냥 이제 그 원본 비디오 파일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별도의 어떤 트랜스코딩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임포트를 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편집을 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컴퓨터의 성능이 아주 좋다면은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네이티브한 상태에서 그대로 편집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저같이 이제 그 컴퓨터의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환경에서는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비디오 코덱을 있는 그대로 갖고 와서 편집을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그 편집하기 쉬운 코덱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작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러닝타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코덱 타입으로 작업하기에는 연산 보호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이렇게 트랜스코딩과 함께 바로 해당 비디오 파일을 이제 임포트하는 순간 프록시 파일을 동시에 만들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떤 비디오 파일이 해상도가 상당히 이제 큰 경우 있죠. 이렇게 4K 같은 해상도가 큰 파일을 있는 그대로 임포트를 해서 편집하기는 뭐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 성능이 상당히 많이 좀 느리기 때문에 상당한 연산 보호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연산 보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같이 그 플레이백 해상도를 떨어뜨려 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여전히 한계가 있죠. 그 한계를 조금이라도 더욱더 극복을 해주기 위해서 특정 비디오에 대해서 이같이 프록시 기능을 사용해서 해상도가 떨어진 해상도가 2분의 1, 4분의 1 사이즈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로 바꿔놓고 작업을 해주게 되죠. 역시 이제 그 작업을 다시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진행을 해보죠. 뉴 프로젝트, 역시 이번에는 인제스트 세팅을 바로 프록시를 만들어주는 크레이트 프록시 또는 카피 앤 크레이트 프록시를 사용을 해줍니다. 카피 앤 크레이트 프록시를 해주게 되면 원본 비디오 클립을 임포트를 해주게 되면 지정되어 있는 그 로케이션에 해당 비디오 파일을 복사를 하고 복사된 상태에서 지정되어 있는 프리셋 타입에 따라서 프록시를 동시에 만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원본 비디오 파일을 별도의 경로로 따로 복사를 하지 않고 단순 프록시 파일을 생성을 시켜주는 크레이트 프록시로 지정을 해놓죠. 역시 이제 어떤 프록시 파일을 생성을 할 때 그 프리셋 타입을 선택을 할 수 있죠. 저는 여기서 이제 좀이라도 가볍게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애플 프로레스 로우 레졸루션 프록시로 선택을 해놓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원본 비디오 클립이 갖고 있는 해상도가 다음같이 1024, 5540 사이즈로 바뀌면서 나머지 프레임 레이트라든가 어떤 오디오 설정은 그대로 원본하고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단지 해상도만 1024, 5540으로 다운되어 있는 사이즈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로 파일이 바뀌어서 새로운 프록시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만들어지는 프록시가 생성이 되는 경로는 지금 이제 이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same as 프로젝트 위치로 일단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역시 이번에는 current palm edit v04로 해서 생성을 해 놓죠.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제 편집에 사용할 비디오 클립, 원본 mp4 비디오 클립, 이 비디오 클립은 해상도가 4096160 해상도 4K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이 영상들을 다이렉트로 임포트를 해서 편집하기에는 상당한 연산 보호가 많이 걸리게 되겠죠. 하지만은 제가
이 프로젝트 이제 설정을 통해서 만들었던 이 create proxy 사전 설정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해당 비디오 파일을 이렇게 1024-540 사이즈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로 파일을 바꾸면서 만들어주는 걸 알 수 있죠. 네, 프록시 생성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비디오 파일을 보게 되면 해당 비디오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는 바로 이 터글 프록시 기능이 켜져 있죠. 이렇게 되면 해당 비디오 파일이 어떤 프록시하고 연결이 돼 있다면 연결된 그 프록시를 대신 사용을 해서 재생을 해주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부드럽게 재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원본 비디오 상태로 스위치를 해서 원본 상태로 이제 다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시다시피 화면에 이제 그 업데이트 되는 그 속도가 상당히 느리게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군데군데 끊기면서 재생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네, 역시 이 4096-160 원본 비디오 해상도가 갖고 있는 어떤 연산부호가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는 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느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뀌어 있는 프록시로 스위치를 해서 적용을 해주게 되면 아주 부드럽게 재생이 되죠. 현재 이제 그 프록시 상태, 연결된 프록시 상태를 메타데이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프록시로 검색을 해서 프록시로 체크를 해 놓죠. 오케이. 그러면은 바로 이같이 어떤 그 프록시 파일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어태치가 각각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이 프록시 기능을 어떤 파일을 임포트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프록시 파일로 바꿔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프록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편집 시퀀스를 생성해 놓고 어떤 특정 의도에 따라서 Q 더블 Q 더블 Q 더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 편집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현재 이 토글 프록시 기능이 켜져 있기 때문에 원본 비디오 클립이 아닌 프록시로 생성되어 있는 파일을 대신 로딩을 해서 이렇게 빠른 피드백 속도로 편집 작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와 같이 어떤 비디오 파일을 임포트를 했을 때 자동적으로 이제 그 프록시 파일을 만들어주는 이 과정 자체가 아예 필요하지 않는다면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그 생성을 할 때 인제스트 설정을 그냥 없는 상태, 즉 어떠한 그 인제스트 설정 상태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 꺼져 있는 상태로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HD 해상도 정도라면은 이같이 이제 그 자동적인 프록시를 생성해주는 인제스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인제스트 기능이 없는 상태로 해서 그냥 보통 작업을 해주게 되고, 하지만은 이 UHD 3840-160 또는 4096-160 같이 4K 해상도로 작업을 할 때는 인제스트 기능을 사용해서 자동적으로 프록시 파일을 만들면서 작업을 해주거나 또는 기능을 꺼놓고 수동적으로 해당 파일에 대해서 프록시 파일을 만들면서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작업하는 성격에 따라서 이 선택이 역시 달라질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그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같이 어떤 새로운 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인제스트 기능을 통해서 임포트와 동시에 복사를 해서 만들어주거나 트랜스코딩 방식으로 파일을 바꿔서 만들어주거나 또는 동시에 프록시 파일을 만들어서 좀 더 원활한 편집을 만들어주거나 이같이 인제스트 기능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해 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인제스트 세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 두십시오.